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최종 1주택 강의 때마다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논란의 끝이 없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다시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네요. 무려 사례가 4가지네요. 일시적 2주택에 관한 최종 1주택 유권 해석입니다.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처분을 했네요.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됐는데 이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일까요? 아니면 직전주택의 양도일이 될까요? 이번엔 1주택을 2021년 1월 이후에 처분을 했네요. 이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번 유권 해석 사례는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사례네요. 댓글로도 질문을 몇 차례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11월 2일에 나온 일시적 2주택자의 기재부 유권 해석 사례 4가지, 어떤 내용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양도세 부문 질의의 신에 올라온 유권 해석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인 것 같네요. 시행에 들어간 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그만큼 혼란이 많다는 반증이네요. 11월 2일에 등록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입니다. 4가지 사례가 한 번에 올라왔네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기본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하되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문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냥 지나친다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질의의 신에 등록된 기재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목은 이렇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따가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3주택으로 있다가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입니다. 여긴 3가지 사례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모두 4가지 사례를 제시했네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한 채를 양도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여긴 3가지 사례가 있네요. 사례 1, 2, 3번이 등록돼 있네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1번은 3주택을 보유하다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을 양도해서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그림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ABC 3주택입니다. 모두 법 시행 전인 2020년 12월 말 이전에 취득을 했네요. 여기서 A주택을 2020년 12월 1일에 양도를 했네요. 당연가세로 양도를 했습니다. A주택을 양도를 하고 남은 B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됐네요. 여기서 종전 B를 2021년 4월 1일에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를 했습니다. 이때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될까요? 당해 B주택의 취득일이 될까요? 아니면 직전 A주택의 양도일이 될까요? 양도한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B주택의 취득일이 되네요. B주택을 21년 4월 1일에 양도하면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네요. C주택의 취득일 그리고 A주택의 양도일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B주택의 취득일이 되네요. 다음 사례 2번은 A주택을 2021년 1월 이후에 양도한 경우입니다. 1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A, B, C 3주택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A주택을 2021년 3월 1일에 양도를 했네요. A주택을 양도하고 마찬가지로 B와 C가 일시적 2주택이 됐네요. 여기서 B주택을 2021년 4월 1일에 양도를 했습니다. 이때 양도한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한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이 되네요. A, B, C 3주택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했지만 A주택을 2021년 1월 이후에 양도를 한 경우는 직전 A주택의 양도일이 되네요. 그런데 이 경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이라면 현실적으로 비과세는 불가능하네요. B와 C가 일시적 2주택입니다. C주택을 취득하고 1년 내 B주택을 처분해야 하네요.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A주택 양도일부터 B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 하네요. 2023년 3월 1일까지는 보유와 거주를 하고 팔아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을 물리적으로 맞출 수가 없네요. 여하튼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다만 사례 2에 대한 해당 해신 내용은 해당 해신일 2021년 11월 2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즉 이번 사례는 B주택을 2021년 11월 2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11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했다면 당해 B주택의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 양도를 한 경우는 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까요? 1번 사례는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유권해석 쟁점 1번 내용이었네요. 여기 사례에서도 직전 1주택의 양도일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긴 했지만 양도일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라는 명확한 해석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전 1주택을 2021년 1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혼란이 있었네요. 이번 유권 해석은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법 시행일 전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라고 해석을 명확히 했네요. 그동안 해석상에 논란이 있다 보니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에 양도한 경우는 인정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B주택을 2021년 11월 2일 이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이 됩니다. 그나마 이전에 양도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음은 사례 3번입니다. 사례 3번은 지난번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유권 해석으로 명문화를 했네요. 지난 7월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박 설명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올렸던 영상 자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인천주택과 송파주택 2주택입니다. 여기서 2021년 1월 이후에 강원도 원주의 C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이 됐네요. 인천 A주택을 먼저 가세로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송파 B주택과 C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이때 송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B주택의 취득일이 된다고 보도를 했네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A주택의 양도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이 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3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주택과 B주택의 2주택으로 있다가 여기서 2021년 2월에
C주택을 신규로 취득해서 3주택이 됐네요. A주택을 2021년 3월 1일에 양도를 했습니다. A주택을 양도를 해서 B와 C가 일시적 2주택이 됐네요. 종전주택 B를 일시적 2주택으로 2021년 4월 1일에 양도를 했습니다. 이때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대로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이 되네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B와 C가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이라면 비과세 받는 건 불가능하네요. C주택의 취득일 그리고 A주택의 양도일 모두 2021년 1월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이 되네요. 사례 1, 2, 3번을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하면 이렇네요.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가세로 양도를 해서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사례 1번은 ABC 3주택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세로 처분하는 1주택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보유기간 기산일은 땅의 주택 취득일이 되네요. 사례 2번은 1번 사례에서 2021년 1월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직전 주택의 양도일이 되네요. 사례 3번은 C주택을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해서 3주택으로 됐다가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직전 주택의 양도일이 되네요. 결론은 이렇네요. 3주택 모두 법 시행일 전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하고 그리고 가세로 처분한 1주택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했어야 땅의 주택 취득일이 된다는 뜻이네요. 나머지의 경우는 직전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하고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하네요. 다음은 질의 2번입니다. 편의상 사례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보유기간 기산일이 땅의 주택의 취득일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나온 유권 해석에서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경우는 최종 1주택 적용해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도 1주택의 특례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나왔던 유권 해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2021년 1월 현재 1주택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도 최종 1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건 따로 사례를 제시하진 않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ABC 3주택입니다.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했네요. 여기서 12월 30일 A주택을 가세로 양도를 했습니다. B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됐네요. 여기서 B주택을 2021년 4월에 양도를 합니다. 이때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땅의 B주택의 취득일이 되네요. 1주택과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 현재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일시적 2주택만 남은 경우는 적용해서 제외가 되면서 땅의 주택 취득일이 되네요. 의미는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 사례 4번은 앞선 1번 사례와 같은 개념이라 보면 되겠네요. 최종 1주택에 대한 유권 해석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유권해석 사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안을 정리한 거라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 특히 이번 사례는 실전에서 자주 나오면서 중요한 사례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본인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를 받고 못 받고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